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고민될 때는 차량고비 유한상입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일본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고장이 잘 안 나는 자동차,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토요타가 만든 이미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인기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소형, 중형, 대형, 세단, SUV 할 것 없이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이브리드는 토요타가 대부분이긴 해요. 뛰어난 연비에 잔고장 없고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차 시장, 중고차 시장 모두 일본 차량의 인기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만큼은 인기가 꾸준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2천만 원대의 일본 중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순위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선정한 6대 모두 제가 직접 시승해보고 판매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선정해봤습니다. 6위는 토요타의 아발론 5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발론은 토요타의 대형 세단입니다. 약 5m에 가까운 전장을 가지고 있죠. 렉서스 ES300H, 토요타 캠리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5L 가솔린 엔진과 이 CVT가 적용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 대비했을 때 이질감이 굉장히 적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높은 연비가 특징인 차량이죠. 신차 가격은 약 4,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 시장에서는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구매 가능하지만 매물이 없어요. 신차가 엄청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매물들도 수출업자들이 다 쓸어가 버렸거든요. 아무튼 아발론은 대형 세단인 만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캠리보다 W급인 만큼 실내 소재와 구성 역시 캠리보다 좋죠. 어디까지나 캠리보다 좋다는 거지 솔직히 대형 세단 치고는 상당히 많이 부실합니다.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천연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와 같은 이 뭔가 대형 세단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법한 옵션들이 몽땅 빠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이라서 옵션 추가 이런 거 없죠. 같은 시대의 차량인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부족한 옵션 구성과 실내 마감이 너무너무 아쉬운 차량입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아발론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발론의 파워트레인 때문입니다. 2.5L 가솔린 엔진과 이 CVT를 사용하는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합산 출력 218마력에 공인 연비는 리터당 16.6km입니다. 사람들이 대형 세단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담스러운 연비 때문이죠. 그런데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 때문에 타는 차량인 거죠. 막히는 구간에서는 EV 모드로만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동시에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동력 전환이 될 때 이질감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공인 연비가 리터당 16.6km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특히 시내 주행에서 빛을 발하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대형급의 차체와 실내 공간 그리고 좋은 승차감을 원하는데 연비 문제를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차량 토요타 아발론입니다. 5위는 렉서스의 NS300H입니다. 렉서스의 인기 SUV 라인업 NX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차량 제원은 현대의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 르노의 QM6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사실 NS300H는 오늘 차량들 중에서 5위에 랭크될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과 연비 때문에 일단 오늘은 5위로 선정했습니다. 10만 킬로미터 이하의 차량들의 가격은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시세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대의 선정치고는 좀 빡빡한 가격이죠. 그래서 원래 3위를 주려다가 5위로 내렸습니다. 아무튼 NS300H는 렉서스의 파격적인 날카로운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잘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고급스러운 소재의 실내 마감재와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이 장점인 차량이죠. 그리고 준수한 2열 공간으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 중에서 유일한 SUV이죠. NS300H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eCV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연비도 뛰어나죠.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6km입니다. 하이브리드인데 겨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테지만 NS300H는 SUV입니다. 보통 SUV의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세단의 연비와 승차감을 포기하고 SUV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NS300H는 연비는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에 불편함도 없죠. 아무튼 NS300H는 EV 모드로만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모터로만 일정 부분 주행이 무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총 출력은 199마력이지만 일상 주행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죠. SUV는 디젤 엔진의 토크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NS300H는 그 디젤 토크발보다 훌륭한 정숙성과 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토크는 좀 부족해도 디젤 엔진 대비했을 때 마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일반적으로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무조건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낮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디젤 SUV도 고속 주행에서는 연비가 기가 막히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연비 답 없습니다. 그런데 NS300H는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도 공인연비 12.6km가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디젤 SUV 차량에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의 부담스러운 DPF 문제,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좋지 못한 단점들이 NS300H에는 없는 겁니다. 요소수 문제 이런 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레서스의 최고 장점인 실내 정숙성,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SUV인데 조용하고 연비 걱정도 없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도시명 맞춤 하이브리드 SUV NS300H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디젤 SUV에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아쉬운 편이죠. 하이브리드 차량 특성상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로 장착되다 보니까 차량이 무거워져서 이 고속 연비 측면에서는 디젤 엔진 대비했을 때 좀 불리합니다. 뭐 그렇다고 연비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디젤 SUV보다 아쉽다는 거지, 당연히 공인 연비보다 고속 연비는 잘 나오죠. 아무튼 SUV를 원하는데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는 연비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추천 하이브리드 차량 렉서스 NS300H입니다. 4위는 인피니티의 Q50S 하이브리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면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차량을 생각하죠. 그런데 인피니티의 Q50S 하이브리드는 연비보다는 출력의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3500cc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364마력, 5.1초의 제로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출력을 내면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2km입니다. 하이브리드 세단인데 연비가 많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Q50S 하이브리드는 스포츠 세단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과 뛰어난 출력을 제공하죠. 운전의 재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스펙의 제네시스 G70 가솔린 3.3 터보의 연비가 8km 정도가 나오는 걸 생각해보면 Q50S 하이브리드는 출력과 성능 대비 굉장히 준수한 연비로 볼 수 있죠. 364마력의 스포츠 세단을 타는데 연비는 아반떼급, 뭐 나름 경제적이죠. 3500cc라서 자동차세는 좀 많이 내겠지만요. 아무튼 퍼포먼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확실하게 연비를 위한 하이브리드 작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주차, 정속주행과 같은 엔진의 출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모터로만 차량을 움직입니다. 단점은 배터리 용량이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많이 작다는 게 단점이죠. Q50S 하이브리드의 실내 공간은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답게 고급스러운 소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치곤 준수한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2열 공간은 조금 좁지만 성인 남성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넓이입니다.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트렁크 공간이 정말 좁거든요. 유모차 힘들 거예요. 캐리어 2개 힘들어요. 아무튼 대부분의 Q50S 하이브리드는 2천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Q50S 블루스포츠 모델입니다. 약간의 외형 디자인과 약간의 실내 디자인이 변경된 모델이지만 기존 Q50S 하이브리드 모델의 고질병이었던 변속기 누유 문제가 해결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Q50S 블루스포츠의 가격대는 2천만원대 초반이면 좋은 매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위는 도요타의 캠리 8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캠리는 판매량만 놓고 보면 세계 최상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솔직히 캠리 하면 약간 아빠차, 할아버지차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자동차였는데 8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죠. 도요타치고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은 전 모델을 생각하면 진짜 황골 탈퇴 수준이죠. 그리고 명성에 걸맞게 캠리 8세대 하이브리드에는 출시 당시 최신상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합산 출력 211마력에 리터당 16.7km의 공인 연비를 제공합니다. 6위에서 설명드렸던 아발론과 같은 파워트레인이지만 캠리가 아발론보다 가볍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는 캠리가 조금 더 우세하죠. 캠리 하이브리드는 정차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모터로만 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에서는 EV 모드로만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승차감은 탄탄한 하체를 선호하는 제 기준에서는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패밀리 세단답게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 역시 중형 세단다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죠. 거기에 토요타의 장점인 잔고장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중고 가격은 10만 km 이하 차량들이 2,600에서 2,90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좀 있다면 가격은 더 낮아지겠죠. 2위는 혼다의 어코드 10세대 하이브리드입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혼다의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토요타라는 인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차량이죠.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합산 출력 215마력에 리터당 18.9km의 공인연비를 제공합니다. 공인연비가 캠리보다 높죠. 실제로도 연비가 뛰어나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오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타도 리터당 18km는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코드의 중고 시세는 2천만원 중반대의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를 원하시면 2천만원 후반대로 예산을 잡는다면 무난하게 구매하실 겁니다. 토요타 캠리와 가격대, 스펙이 겹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각 중이라면 두 차량 사이에서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혼다 어코드는 토요타 캠리와 마찬가지로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바탕으로 하는 eCVT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요타와 혼다는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주력, 모터는 보조, 혼다의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주력, 엔진이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코드 10세대의 전기 모터는 약 180마력의 출력을 뽑아냅니다. 소나타가 약 160마력이니까 어코드는 하이브리드인데 불구하고 모터만으로 어지간한 중형 세단의 출력을 내는 거죠.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발전용 엔진을 달고 있는 전기차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최대한 모터로만 주행을 끌고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출력의 모터 덕분에 부드럽고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캠리보다는 어코드 쪽의 주행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에서 텅 하는 소리가 가끔 나고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좀 큰 단점으로 다가왔는데 이 정도는 연비로 퉁칩시다. 그럴만한 연비를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캠리보다는 외관과 실내가 어코드 쪽이 더 멋져서 2위를 줬습니다. 캠리에는 없는 패들 시프트나 메모리 시트, HUD 같은 옵션 사항도 캠리보다 높은 순위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1위는 렉서스 ES300H입니다. 정확히는 6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기존 6세대는 2012년에 출시했고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2015년 하반기에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7세대 ES의 바로 전 모델이죠. 렉서스 ES는 렉서스 라인업의 중심 모델입니다. 동급 대비 뛰어난 정숙성과 승차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경쟁 모델인 벤츠의 E클래스, BMW 5 시리즈 대비했을 때 넓은 2열 공간과 넓은 연비,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팍팍 사용한 실내 인테리어, 경쟁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 시세는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하의 차량들이 2천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2천만원 아래로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추천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차체 강성이 높아져서 주행 안전성이 더 좋아졌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더 좋아졌고요. 제가 직업상 다양한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은 이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데 동급 세단 중에서 6세대 ES만큼의 정숙성과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과 소재,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다 가진 차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말캉거리는 승차감의 올드한 실내 디자인, 재미없는 성능은 확실한 마이너스 요소지만 나긋나긋하면서 안락한 차량을 원한다면 렉서스의 ES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죠. 아무튼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이야기도 해야겠죠. ES300H는 2.5L 가솔린 엔진과 eCV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토요타의 아발론, 캠리보다 한 세대 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전 세대라고 해도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니까 뛰어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203마력의 총 출력과 리터당 16.4km 연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 세대라서 그런지 아발론, 캠리보다는 엔진을 개입할 때 조금 거칠게 엔진 소리가 들리는 편이고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동시대의 다른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죠. ES300H는 시내 주행에서 장점이 더욱 커지는 차량입니다. 안락한 승차감에 좋은 소재와 좋은 착자감의 가죽 시트, 넉넉한 실내 공간에 뛰어난 정숙성,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미친 시내 주행 연비, 중형, 준대형 세단의 장점을 몽땅 가져가지만 연비까지 챙기는 차량이죠. 요 촌스러운 실내 디자인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천만원대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모터와 엔진 사이의 동력전환 이질감과 브레이크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운전을 해보시면서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구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천 차량이 여러분들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아는 만큼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중고차 구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량고비 유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